종목 이슈들 살펴보는 특수종목 전담반. 저는 특수정보 전담반의 고인물 에이스 종목 요원. 저는 특수종목 전담반의 라이징 스타 서영 요원. 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라이인지 아니면 천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간밤에 믿을 수가 없더라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질 일인가? 뭐 해가지고 지금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입술에 뭐가 났습니다. 실제로? 네, 진짜 실제로 뭐 주문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저처럼 테슬라 주주분들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현황, 네. 뭐 테슬라 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겠지. 먼저 지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비호감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게 네. 테슬라 브랜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실제로 그 미국 여론조사 기관 이제 모닝 컨설트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호감도가 10월 달에는 한 25%. 원래 낮았는데 11월 달부터는 완전 고꾸라졌어. 한 10%로 고꾸라졌고 절반이 됐네요. 절반이 됐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과 완전 척을 지고 있는 트윗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일같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조금 미움을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좀 옹알라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깎아먹은 것만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10월 달에 20% 호감도, 11월 달에는 한 25% 정도. 그럼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오르지도 많이 오른 건 않았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좀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까지도 얘도 싫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싫어. 약간 이런 게 좀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 일론 머스크 이퀄 테슬라고 테슬라 이퀄 일론 머스크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게 된다면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호감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테슬라 차량의 인기가 혹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어. 실제로 네. 테슬라에 대해서 옹호론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지. 기사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탑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 주가도 높게 내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 근데 이 댄 아이브스조차 이 테슬라 인수 후에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를 조금 꼬집으면서 이 테슬라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 그래서 현지 애널리스트들조차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뭐 본질적인 뭐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뭐 전기차 업체들로부터의 차별화되는 이런 이제 펀더멘탈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년에는 IRA라는 전기차 보조금도 네. 본격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제 전기차 산업 전반에 있어서 조금 다 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긴 한데 바로 경기 침체. 2023년은 바로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냐, 하드 랜딩을 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소프트 랜딩을 추구를 하지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소프트 랜딩을 예상하는 하우스들도 있긴 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 랜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하드 랜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하드 랜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이 한 40%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에도 급감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 차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럭셔리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동차 판매량이 좀 더 타격을 입을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동차들이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더 타격이 클 것이다. 특히나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테슬라가 특히 클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테슬라가 뭐 원가 절감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지금 불허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루머에 의하면은 그 테슬라가 멕시코에다가 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거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테슬라만큼 이런 공장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튬 정제소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뭔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 생산을 좀 줄이고 있고 지금 막 공장 확장 계획을 조금 철회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는 좀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내년에도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 내에서는 리더로서 좀 굳건히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네. 이제 크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뭐 미국, 중국, 유럽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 테슬라 차량,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린 것. 그래서 보험 등록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저번 주보다 더 오히려 내려간 거야. 저저번 주에는 13,000건이었는데 저번 주에는 10,000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건데, 그렇게 치면은 중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안 팔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4.5만 건에서 5만 건으로 늘어버렸어.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주간 단위로 판매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할인 혜택도 했잖아. 그러니까 할인한다고 하는 게 중국에서 조금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주간 단위로 판매량이 줄게 되니까 사람들의 우려가 좀 극히 심해졌다. 뭐 스페이스 X도 갖고 있고 보링 컴퍼니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내적으로도 사이버 트럭 출시하고 뭐 보급형 모델 출시할 거고, 그다음에 FSD라든가 4680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갖가지 뭐 신기술, 그다음에 뭐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현재 주가에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가치를 설명하는 거는 오롯이 지금 전기차 사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매출의 거의 90%가 전기차에서 나오고, 근데 이 사업 부분에서 가장 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공포감이 올라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요. 이쯤 되면 최근 2달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어떤 이유들 때문이었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주가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주가 차트 볼게요. 보이나 우선 보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10월 27일 그쵸. 저때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시점이죠. 그때 뭐 싱크대 들고 난리가 났었죠. 네. 네. 10월 27일 이후에 그 이후부터 어제까지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우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39%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과 한 2달도 안 됐죠. 네, 네. 2달도 안 된 상황 동안 40% 주가가 날아갔다. 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려웠으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웠으니까 테슬라가 조금 몰매를 맞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은 같은 기간 동안 1% 하락에 그쳤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거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보겠죠, 당연히. 네. 네, 참 이렇게나 빠질 수가 있는가 싶은데요. 보니까 11월 초에도 또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일론 머스크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주식을 좀 많이 팔지 않았나요 이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성토의 장이 아닌데 네.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날에 트위터를 딱 인수하고, 그럼 10월 28일 주가는 어땠느냐? 오히려 올랐어. 28일 주가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뭐 주가가 폭락한 건 아니야. 오히려 기점이 된 거는 아까 서영 앵커가 말했듯이 11월 달부터 기점이 됐는데, 네. 그게 바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팔 것이다라는 게 현실화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11월 4일, 7일, 8일에 3일에 네. 걸쳐서 일론 머스크가 한 40억 달러 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거의 5조 원이 넘어가죠. 5조 원이요? 네, 5조 원을 3일에 한 방에 빠바박 던진 거죠. 네. 근데 이게 예상이 됐던 상황인 건가요? 우려를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금액을 또 투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장난이 아니구나. 실제로 지금 트위터의 그 유일무이한 수장이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실상의 거의 유일한 현금 찬출원이자 굉장히 좋은 금고가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것을 결국 매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트위터가 그렇다면 테슬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인식을 깨트리려면 결국엔 테슬라 주가가 올라주거나 반등을 해서 조금 버텨주거나 그런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산방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들이 성토를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팬들이 아니라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시점이 아닌가.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트위터에서도. 네. 11월 중순에도 쭉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가 하락 원인이 일론 머스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때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국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한테도 그 사실 테슬라의 주력 생산 공장이 4개가 있지만 네. 그중 아직 2개는 기가 베를린이라 불리는 독일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공장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지금 램프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완숙 단계에 접어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력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먼트 공장 이게 1공장이고 2공장이 바로 기가 팩토리 상하이 공장인데 상하이 공장이 중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제조에는 뭐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오히려 늦게 오픈을 했음에도 프리먼트 공장의 생산량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 그다음에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테슬라한테. 네. 근데 이 상하이 공장에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11월 중순에 커진 거죠. 왜냐하면 이때가 뭐냐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 그거에 따른 락다운 심화 우려, 그것에 따른 상하이 공장 폐쇄 운영과 생산 차질 우려가 극적으로 커진 또 시점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 네. 이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플 공장 있잖아요. 폭스콘. 맞아요. 예, 애플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담벼락을 넘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탈출을 했어. 예. 근데 그때 사실 성과급을 조금 미지급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긴 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조금 우려했던 거는 지금 사람들이 애플 공장에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 막 위생 관리라든가 이게 방역이 철저히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그냥 폰 안 만들어. 이게 도망갔지 않나? 그럼 이렇다면 테슬라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 근데 테슬라는 지난 5월 달에 한 몇 주 동안 테슬라 공장 생산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테슬라 실적이 당연히 4분기에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좀 팽배해졌고 그래서 주가가 졸졸졸 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정치적인 발언들을 계속 했고요. 오히려 심화됐죠. 네. 그래서 이게 오너 리스크를 계속 심화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본인 트위터 네, 원래도 많이 하셨죠. 원래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랑 거의 자웅을 겨루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간 한 12개의 트윗을 했대. 예전 트윗에다가는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네.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뭐 되게 기술적인 내용, 그다음에 뭐 사업 성공을 축하한다, 뭐 이런 뭐 팀원들한테 축하한다, 이런 되게 긍정적인, 되게 주주들로 하여금 흐뭇해 이런 느낌이 들 트윗을 되게 했다면 지금 30개가 되는 이제 트윗은 거의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민주당과 척을 지는, 네. 현 집권 이제 워싱턴을 되게 비판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되게 많이 하긴 하지. 여기에 정점을 듣는 게 바로 12월 2일 트위터 X파일 이런 것을 지금 차례차례 아주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어제자로 시리즈 8편이 공개가 됐어. 네. 근데 이게 수위가 굉장히 세. 근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많이 네. 좀 조심하겠습니다만 뭐 집권 민주당과 완전히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끝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위험 많이 느끼고 있지.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 일론 머스크 당신 자녀도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걱정해 주시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아주 최근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화수부터 그리고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거의 2주 동안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탄식이 납니다. 탄식이. 네. 그 주식 더 안 팔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I'm done 했었어. 네. 근데 테슬라 주식 안 판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근데- 못 믿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사람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또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화수가 제 면역력을 떨어뜨린 가장 큰 주범인데 네. 이 월화수 또 3일 동안 일론 머스크가 판 주식 매도 금액이 36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4조 원이 조금 넘죠. 네, 지금 그 정도로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테슬라가 올해 8월에 3대 1로 주식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금액으로 치면은 지금 주가가 한 45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120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천슬라 넘어서고 그러니까 막 하면서 2000슬라 간다고 지금 사람들이 막 저도 그렇고 막 소리 질러 했었는데 네. 지금 그거랑은 너무 대비가 되는 요즘이라서 네. 조금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매도할 수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또 매도 금지 기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시기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이후는 또 모르죠. 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내년 5월 달까지는 좀 굉장히 트위터 적자 폭이 좀, 네. 좀 힘들어질 수 있다.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것만큼 내년 5월 달 한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된 내용 중에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있었죠. 네, 네.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또 설문을 올렸습니다. 나 트위터 CEO 관둘까? 라고 맞습니다. Yes or no. 네,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1억 2천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으면은 나 같아도 설문조사 하겠다고 했잖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또 그런 일을 벌였는데요. 네, 투표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1,700만 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1,700만 명이 투표를 하면은 웬만한 나라의 대선 정도의 투표율인데 yes or no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한 57%가 yes를 던진 거지. 아, 일론 머스크하고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네. 머스크 팬들은 거의 다 테슬라 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머스크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트위터 CEO로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사전에 미리 알았을 거고, 그래서 폴을 던지면서도 미리 트위터 CEO 후임 자리를 네. 물색을 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또 본인 생각대로 예스가 더 많았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눌러왔었던 트위터에 대한 이제 테슬라 악영향이 조금은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트위터 CEO 자리가 독이 등 성배이기 때문에 잘 되면 너무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을 수가 있고 하고, 근데 또 이게 정치적인 되게 압박도 많이 잡는 자리잖아요. 사실 후임자 선택 그 과정이 굉장히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 바꾼 페이스북 있죠. 근데 지금 페이스북을 이룬 사람이 당연히 마크 저커버거지만, 마크 저커버를 옆에서 가장 크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셰릴 샌드버그라는 그 여성 임원 있죠. 네. 그분이 COO 최고 운영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물망에 올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오, 내부 정보가 새어나온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항상 네. 요즘에 익명의 소식통이 많아가지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또 이분이 실제로 온다면 굉장히 네.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아하. 처진 상태에서 좀 끝내면 좀 그래가지고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너무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테슬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PER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선행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저번 주까지 27배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아마 26배?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뭐냐면 스타벅스, 룰루레몬,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나이키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요. 근데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타벅스가 지금 PER이 한 28, 29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스타벅스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예요. 그냥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테슬라는 30%가 넘어가죠. 네. 그리고 직전 분기 이익 성장률도 스타벅스는 굉장히 미진한데 테슬라는 거의 94%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그 생애 주기상 이 정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였던 건 한 2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그 2차례도 지금보다 높았어요. 그 2차례가 뭐였냐면 19년 1월 달에 테슬라가 진짜 파산을 하냐 마냐, 네. 완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낮아요.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세상이 멈췄을 때보다도 테슬라는 지금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장기 투자자시라면 반드시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까지 올해 내내 테슬라 주식을 줍줍했습니다.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뭐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 펀드들이 지난 2년보다 지분을 많게는 60%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기관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오히려 줍줍하는 시기를 올해 가졌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의 CEO,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되기는 했지만 네. 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음. 중국 쪽에서의 수요 문제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외를 제공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뭐 IRA 법안을 통해서 내년에도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아서 굉장히 싸게 자동차가 팔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트럭 12월 초에 배송이 됐죠. 근데 뭐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세미트럭이 배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8월 달에는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또 강력한 이슈도 있고요. 보급형 모델도 향후 공개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이 오히려 훨씬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네. 들려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조금 가져보면서 오늘 수사 맞춰볼까요? 네. 해 뜨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명언을 하나 날리셨네.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께서 명언 하나 날리시면서 네. 오늘 수사 철회 안 하고 여기서 철회 안 하고. 마치도록 저래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네. 입술 전체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철회를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서 수사 마칠게요. 수사 종료!